여러분, 당분간 댓글 기능 저도 열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제가 쪽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의 아이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와서 너무나 많게 제 모든 영상들에다가 광고를 하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댓글 기능을 당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댓글을 열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 천은미 교수, 셀트리온 레키노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접종해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좀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청해부대 장병을 생활치료센터에 보냈는데 어제 입국했던 생활치료센터에선 해열제 정도만 처방하고 별도의 치료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쓰면 좋은데 국내에선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걸었다. 항체 치료제를 보다 폭넓게 승인해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편하게 투여하고 환자의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겠죠.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전문의약품을 투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선 경증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한다.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레키노라는 전문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 투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기구,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진이 필요하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코로나19 증상이 악화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전담병원으로 이동 후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말 답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맥에다가 주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보통 수액을 놓죠. 정맥 주사 놓을 수 있는 분이 이 생활치료 상주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투여 범위의 확대가 무척 중요한 것 같죠. 그쵸?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치료가 될 수 있겠죠.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1면에 백신이 안 먹힌다. 세계경제 델타 쇼크. 영국 입원 환자 40%가 백신 접종자. 미국 하루 2.6만 명 확진. 주가 유가 급락, 원달러 환율 급등. 팬데믹 시즌2 우려라고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오늘 좀 경제신문하고 좀 시황에 대한 경제 이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거 보면 백신이 안 먹힌대요. 세계 경제가 델타 쇼크,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백신이 뚫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첫 번째는 감염 경로가 알고 계시죠?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감염 경로가, 백신의 감염 경로가 다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변이, 그죠? 세 번째, 몸 하나에서의 항체의 지속적인 능력,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백신이 이슈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영상에서 뉴스에 나와서 언급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YTN의 신규 확진 1784명, 최다, 아직 정점 안 왔다. YTN에 출연하셔서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좀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집단 면역이라는 언어는 이제 저는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국을 보면 이미 2차 접종이 거의 70% 됐어요. 그런데 집단 면역이 아니고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아니고 중증 환자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느냐가 이 확산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 알파가 무엇인지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면에도 코로나 델타로 지금 난리라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이 안 먹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신문들, 언론이 코로나를 항상 언급하고 있죠.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에 지금 여기 바이오면에 지금 셀트리온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허가를 받았잖아요. 승인받았는데 이렇게 찔끔 나왔어요. 요만큼 지면지 할애해놔가지고 중소기업 바이오면 여기 있으면 여기
중소기업란에 보면 여기 조그맣게 요만큼 나왔다는 거죠. 해외 공급 물량 부족, 삼바와 위탁 생산 계약,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첫 판매허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 요만큼 찔끔 나왔다는 거죠. 아, 정말 치료제가 전 세계에서 치료제 주권과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데 좀 많이 알려져야 되겠죠. 아직도 치료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투여 범위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4차 유행 상승세 지속, 60세 미만에서 위중증과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60세 미만 환자 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이네요. 결국은 지금 이 치료제의 투여 범위의 확대가 정말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1차, 4차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3차 팬데믹, 4차 팬데믹이죠. 아직 엔데믹 가지도 못했어요. 한국은 사상 최대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체크될 게 뭐냐면 코로나라는 게 일단 바이러스 기본적으로 이게 전파력이 세지면 독성이 약해지죠. 얘가 오리지널보다 변이가 되면서 독성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는 방역에 대한 부분, 그쵸? 치료제가 이제 사실 이게 계속해서 많은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영국에서는 이게 지금 많이 이게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 봉쇄에 대한. 그래서 치료제가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되고 바로바로 확진이 나면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도 바로바로 하고 방역도 다시 하고. 왜냐? 경제에 대한 샤크, 경제에 대한 봉쇄 우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과 특히 자영업자가 지금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비용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고가 돼서 제일 중요한 건 치료제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전 세계도 말할 것도 없지만 자국 내에 국내 치료제, 세계 최고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에서, 말레이시아어 보이시죠? 요걸 한국어로 딱 돌려보면은요, 인도네시아, 한국에 입원한 코비드19 환자 레키노라 통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레키노라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전 세계가 좀 다급해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쵸?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요, 자체가. 그쵸? 동남아도 그렇고, 뭐 중동도 그렇고요. 그쵸?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그쵸? 뭐 아프리카, 뭐 어디건 간에 지금 치료제가 다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소식이 좀 나오고 수출 소식도 나오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좀 많이 알려져서 이 레키노라가 자기가 원하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꼭 형성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레키노라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확진자 1만 8천 명으로 껑충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이 정말 이 코로나는 이 생존력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엔데믹, 그죠? 풍토병으로 가는 건 확실성이다. 다만 독성이 좀 약해져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남아있지 결국 인류와 공존을 하면서 치료제는 병원에 비치가 되고 끊임없이 우리 셀트리온의 캐시카우로 창출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 사망자 400만 명, 발표치보다 10배 많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물론 이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요. 발표치가 40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사망자가 400만 명.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이거 참 인도 인구가 세계 2위, 그쵸? 세계 2위죠. 중국과 1, 2위를 다투는데 얘네는 젊은 사람도 많잖아요. 어쨌든 4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어느 조그마한 국가의 인구일 것 같은데 어마무시한 그런 수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참 이 코로나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요. 이 백신만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 백신을 맞아도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예방,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쵸? 뭐 천혜미 교수님도 언급을 하시고 이왕재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시죠. 늘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항체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쵸? 코로나의 확진은 어디서 된다? 피부에 있는 점막세포,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물론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는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
또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영국의 BBC가 20일 보도했다고 하고요. 세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1만 4천 명이 아니라 지금 BBC에서 이보다 10배 많은 400만 명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어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개발센터.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계 1위가 확진자가 미국이 3,500만 명, 인도가 3,100만 명, 사망자가 미국이 54만 명, 브라질이 52만 명, 인도가 41만 명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날까지 2028님께서 삼바 CMO 완제 혹은 원제 결론은 공급 부족이다든 이런 내용의 제목으로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식약처 승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산, 셀트리온, 그쵸? 오화, 그리고 분배, 여기 삼성바이오로스 나오죠? 오화 삼성바이오로스, 그죠? 생산을 셀트리온, 오화 삼성바이오로스, 분배 셀트리온, 그쵸? 수입, 자, 어제 보셨죠? 덱사메디카. 그래서 두 회사가 함께 생산이 아니고 오화입니다. 그쵸? 이게 셀트리온이 생산할 수도 있고 삼바가 생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즉, 아직 누가 생산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셀트리온이 원제를 생산하고 삼바가 완제를 생산하는 내용이라면 차라리 앤드로 연결하지 오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 승인서에 병뚜껑을 누가 포장하는지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삼바 CMO는 원제 생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날까지 2028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제 생산이 삼바 CMO 단독이 아니라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표현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삼바가 원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셀트리온부터 기술 이전도 받아야 되고 상업적 시범 생산 등 공정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 사정이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삼바가 원제 공정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물량은 우선 공급해주고 그 이후에 삼바 CMO 물량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삼바 CMO는 분명한 사실인데 왜 두 회사는 아직까지 CMO 계약 소식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계약 물량, 계약서의 계약 물량, 생산량 포함되고 계약 기간, 납품 시기, 계약 단가, 조건 미행 시 페널티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명시가 되는데 삼바와 대부분의 항목에서 합의가 완료되었겠지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일부 항목, 최소 계약 물량, 납품 시기 등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즉, 아직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유럽 이외에 기타 다섯 국가들의 레퀴노라 승인과 공급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송도 1공장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삼바와 CMO를 준비했을 거란 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급 물량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공급을 고려한 CMO일 것입니다. 각 국가별 공급 물량 및 공급 시기들을 조율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타 국가들에 대한 공급 계약이 마무리되면 삼바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의무 공시상으로 발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바와 최종 CMO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처 승인서에 삼바 이름을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만약 삼바와 최종 CMO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계속 공급해주면 문제가 없는 조건입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삼바 CMO 완제 공장인 것으로 발표가 되는데 지금 2028님께서는 원제 CMO와 별개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원제 CMO 둘 다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제 CMO를 통해 이 공장, 기존 제품의 생산에 여유를 확보하자고 하며 원제 CMO를 통해 레퀴노라 공급 부족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2028님께서는 원제 CMO 둘 다 동시에 추진한다. 어쨌든 셀트리온에게는 지금 레퀴노라주가 치료제가 절대적인 공급 부족에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치료제를 생산하는 국가와 생산하는 회사 자체가 전 세계 200여 가가 넘는 국가 중에 78억 명 인구가 넘는 인구 중에 거의 없죠. 그쵸? 치료제의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당연히 치료제는 비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원제 CMO이든 완제 CMO이든 아니건 둘 다이건 삼바의 CMO를 준다는 것은 레퀴노라주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도 1공장 130만 명분 생산, 유럽 CMO 그리고 삼바 CMO까지 레퀴노라 생산 캐파가 애체 기대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있을 기타 국가의 승인과 계약 소식, 10월 이후에 유망치료제 선정 소식과 그리고 FDA 승인 소식 등을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유럽에서 정식 승인 나오고 치료제로 이제 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식과 FDA 승인 소식, 그리고 전 세계의 치료제 승인과 수출 소식을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우리 치료제의 시간을 한번 또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델타, 세계경제 델타 쇼크, 기업 포스트 코로나 전략도 먹구름, 미국과 영국에서 확진자 급증하자 여행 공보 체크 수준으로 상향, 애플 직원 사무실 복귀 연기, 은행도 업무 일정 재검토, 투자에 나섰던 기업들 초긴장, 사업계획 재검점 불가피, 다시 치솟은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지수라고 하죠. 그리고 지배종 바뀐 주요 국가 델타 변이 비율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영국에서는 백신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이 부분 제가 끊임없이 계속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월가 공포 치수 치솟고 유가 곤두박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1%대까지 쭉, 빅스 22% 급증, 세계 증시 급락, WTI 원유죠, 한 달여 만에 $70 밑으로, 원달러 환율도 1150원 넘어, 베트남, 인도 생산기지 셧다운, 한국 기업들 초비상, 삼성 호치민 사업장 일시 둥잔, 포스코 인도 공장 생산 인력 감축, 현대차도 3교대에서 2교대 체제로, 뭐 기사만 보면 다시 뭐 세계가 망할 것처럼 보이죠? 그쵸? 엄청난 셧다운 공포, 그쵸? 재봉쇄 우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증시 변동성 확대,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 원유, 그쵸? 유가 제가 지난번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경기를 대표하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고요. 유가, 금리, 환율의 3대 지표 중에 하나이며, 또한 물가의 중심인 이 원유 가격도 지금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에도 결국은 많은 위험 자산, 위험 탐욕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쵸?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달러가 좀 강해졌어요. 근데 유로 대비 강해진 것보다 기타 신흥국 통화 대비, 그리고 선진국 통화 중에서도 뭐 캐나다 달러, 그리고 기타 뭐 다른 노르웨이 크로네, 캐나다 달러 인덱스, 달러랑 인덱스가 지수잖아요. 달러랑 선진국 통화를 비교한 어디? 유로와 엔화, 그리고 파운드, 그리고 캐나다 달러, 그리고 노르웨이 크로네, 스위스 프랑, 이런 통화들과 달러를 비교해는 지수, 달러 인덱스, 보통 달러 값의 기준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유로 대비가 아니라 캐나다 달러나 그리고 노르웨이 크로네, 얘네 통화 대비 달러, 왜?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생산국가. 얘네 대비 달러가 강세였고요. 그리고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였다. 우리 원화,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항상 변동성이 오고 공포가 오면 금융시장에 늘 원하는, 늘 신흥국 대접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역 거래는 선진국인데요. 증시 변동성에 이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코로나 다시 한번 재확산으로 인해서 셧다운과 봉쇄 우려, 그래서 무역과 수출입이 봉쇄가 되는, 다시 한번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그런 소식이죠. 두 번째,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피크아웃, 고점 아니야?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확 나오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어.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여러 가지 뭐 델타 변이와 미국, 중국과 패권, 해킹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좀 불안해. 그래서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차익 실현의 물량으로 보고 있다. 왜? 그리고 현재 인플레와 디플레의 싸움이죠. 경기가 좋아지느냐, 경기가 꺾이느냐, 고점 찍고, 이런 이슈가 나와 있는데, 지금 델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짧게 언급을 하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델타 변이,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피크이냐, 고점 논란, 요 두 가지잖아요. 델타는 셧다운,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하죠. 근데 이제 사망자가 급증하는 게 예전 같지는 않겠죠. 왜? 그때는 2020년 3월에는 인류가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죠. 어쨌든 지금은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이 준비가 돼 있죠. 인류는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치료제가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고 기지개를 펴면서 치료제, 백신은 이제 쭉쭉쭉 뻗어나가지만 다시 알겠지만 예방에 대해서, 그쵸?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치료제와 백신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봅니다. 그쵸? 거기 항원에 맞는 치료제를 만들어서
정맥에 직접 투입하는 치료제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고로 인류는 지금 예전과 2020년 3월과는 다르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준비와 전쟁을 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고로 전면 재봉쇄, 무역과 수출입이 다시 봉쇄되는 일은 극히 드물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지금 인플레냐 디플레냐, 그쵸? 인플레의 뒤에는 뭐 연준, 옛날에 과거에 제가 폴 벌커라고 하는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그쵸? 입지 전문적이었던 연준 의장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때 시절과 2008년도 시절은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연준의 역할은 디플레 파이터예요. 경기가 꺾여나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디플레, 연준이 그 행동을 안 했으면 경기가 이미 이렇게 수직으로 낙했을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통화 정책을 쏟아 부었죠. 그리고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정책이 같이 융합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을 하고 쭉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디플레 파이터다. 민주당에서도 파월의 연임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되던 지금 통화정책에 대해서 자산시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쵸? 추가적으로 연준의 카드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한번 변동성을 겪고 울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뭐 YCC나 뭐 마이너스 금리나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카드들, 연준의 카드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큰 이슈 시그널이 보이면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는 항상 일시적이다. 연준의 의도는 여기서 명확하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아직 끊을 수는 없겠죠.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주고 최근에 소통을 예전과는 다르게 계속 2008년도 이후에는 시장과 소통을 한다. 요게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잊지 마시고요. 계속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꼬이는 방역, 꺾여나 싶더니 또 사상 최다 확진, 짧고 굵게 4단계 물 건너갔다. 사실 확진자, 이 확진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중증에서 경증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사망자와 중증 전환 비율과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또한 치료제가 완치가 된 사람들에서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제 그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제가 반드시 역할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신문 지면을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면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세요. 통째로 이렇게 한 면을 다 할애했다고 하면요. 지금 셀트리온, 레퀴노라준 요만큼 찔끔 할애하지 마시고요. 10대를 금융 팬덤으로 카카오뱅크 회원 1,600만 명, 토스같이 8조 돌파. 금융에 이제 IT가 융복합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은 IT가 다 입혀지는 거예요. 각각의 산업에. 금융산업이 가장 시대에 뒤떨어져 있죠. 여기에 IT가 융복합돼야 되고요. 사실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시대 은행은요, 금융기관은 정말 안타깝게도 전 세계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직도 50%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50%가 은행을 이용을 못해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환전을 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 돈을 송금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아직도 걸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금융의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금융의 파이프라인에 이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 너무 많은 수수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파이프라인에 녹슬어 있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항상 이 공매도, 그쵸? 이 무차입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 어느 시절인데 아직까지도 수기로 작성합니까? 이 이면에는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게 해놓겠다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금융 권력도 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겠죠. 최대한. 허나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면서 계속 추후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금융 시스템에도 이렇게 IT가 입혀지면서 금융도 변해야 됩니다. 또한 수수료와 환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발전이 필요하겠죠. 환경국제면에 보면은요, 오늘은 최고의 날.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죠. 우주의 경계 터치다운. 이분이에요.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는 분. 이분이 10분 동안 우주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정말 좋았겠네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영국의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또 우주여행을 갔다 왔다고, 그쵸?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막 포장했었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주의 여행, 이런 또 상업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갤럭틱의 우주 경쟁 쭉 나오고 있잖아요. 단지 이러한 전 세계에서 미국 기업들과 이런 기업들이 우주 여행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상업화가 돼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앞으로 3차, 4차 산업시대는요. IoT의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이 연결이 되죠. 인터넷 다음은 IoT,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죠. 그쵸? 이것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성이 되지만 결국은 모든 걸 연결이 되죠. 인터넷은 PC와 PC, 사람을 엮었죠. 그리고 모바일이 되면서 모바일과 사람 간에 엮었죠. 모바일, 사람, 사물이 연결이 됐죠. 4차 산업 IoT,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간에 연결이 되죠. 그쵸?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져야 되고 이것들을 다 연결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금융에서 전 세계 50%의 인구가 아직도 금융기관을 이용을 못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50%가 아직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 통신으로 지금 전 세계에다가 위성을 쏘는 거예요. 위성을 막 쏘면 옛날처럼 대형 위성이 아닙니다. 요즘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로켓을 하나에도 소형과 그리고 많은 기술력 있는 위성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형 인공위성을 보통 2,500km, 이게 막 몇천억씩 했는데 지금은 100km대, 150km에서 10억대에서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몇천 대죠? 이게 한 900대 가까이. 원웹이라고 하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위성을 쏴서 전 세계 통신망을 다 커버한다. 왜? 통신망을 선점을 해야 IoT 플랫폼에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전쟁은 바로 플랫폼, 판싸움입니다. 이 플랫폼의 의미는 쉽게 설명을 하면 애플의 iOS, 그쵸? 운영체제 있죠? 그리고 구글, 삼성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있죠? 여기에다가 앱을, 프로그램을 깔라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다가 지금 무조건 매출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수밖에 없죠? iOS도 마찬가지죠. 애플 제국이라고 하고 안드로이드 제국이라고 하죠. 그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통신망, 이 플랫폼 싸움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위로 날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차트 한번 체킹하고 갈게요. 오랜만이죠? 시황 차트 보는 거. 자, 여기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지지 라인, 그럼 여기 지지가 약하진 않아요.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 121선 지지를 받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유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3월 이후에 단 한 번도 120선 깬 적은 없어요. 물론 여기서 60선 깨고 처음에 이제 요 기준으로 보면 60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60선을 깨고 다시 지지받고 120선 받고 쭉 가죠. 그런데 이 120선을 일단 깨면 투심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부분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요 121선 코피상에 중요하고요. 자, 일봉상에서도 체킹 한번 해볼까요? 많이 연결되죠. 121선과 일봉상 지지도 만납니다. 체킹해야 될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차트가 또 중요할 것 같죠? 같이 한번 보면 삼성전자 차트예요. 여기 지지 받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78,500원 구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종가. 그쵸? 여기 지지 받아야 돼요. 그죠? 쌍저점, 쌍바닥? 뭐 이렇게 보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요 지지 라인 여기 받고요. 여기 이탈하면 열려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 열려 있어요. 없어요. 급등 나왔잖아요.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4,500원, 400원, 뭐 74,500원 그 라인까지 열려 있거든요. 거의 여기 뭐 잠깐 그 사이에 여기 잠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 구간. 그런데 어쨌든 크게 열려 있거든요. 즉 여기에 열리면 아까 봤을 때 코스피 121선 터치하고 열릴 수도 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킹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증시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쵸? 쉬었다 갈 필요도 있고 차익 실현이 되고 가야 또 건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수 한번 보고 갈까요? 코스피 지수의 월봉입니다. 그쵸? 월봉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쵸? 그죠?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 그 부분 착안하셔야 되겠죠?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고 갈까요? 셀트리온 차트는 큰 변동이 없어요. 이평선이 뭉쳐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어제 나왔죠? 이게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나와주면 거래량과 돈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은 항상 동일하게 생겼다고 제가 늘 증명을 해드렸죠. 방향은 이 추세를 이제 바꾸고 추세를 턴하겠죠. 왜? 이제 레킨노라의 승인과 수출 소식, 바이오 시밀러와 그리고 바이오 베터의 지금 실적 확대,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의도적으로 누르더라도 항상 계속 위로 두들기면 셀트리온의 본질적인 가치로서 위로 나가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대세라고 표현을 드렸죠.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최고 경쟁력, 레케노라를 통해서 신약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됐으며 명실상부하게, 또한 이제 직판 체제를 갖춰나가며, 그리고 바이오 베터 플랫폼 기술이죠. ADC 기술과 SC 제형, 계속해서 베터와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죠. 그쵸? 그리고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그쵸? 한국에서 2,000명, 그죠? 아마 입지 전적일 겁니다. 이 인구 5천억 을 투자해서 셀트리온의 빅파마로 갈 수 있는, 그쵸? 명실상부하게 그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뚫을 수밖에 없다. 그걸 대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레키노라에 대한 소식과 최근에 이제 유플라이마 기존 산마와 램시마 SC, 그리고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를 또 기다려 봅니다.